반갑습니다. 매림역사문화TV입니다. 여러분들 구지후루 닫기에 일본의 가야상과 그리고 이제 초선대 관련된 내용을 여러분들께 연결고리를 전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역사운동에 관련된 바쁜 일이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의 일정 영상을 여러분들께 올려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연속으로 해가지고 그러면 이제 초선대에서 출발했던 선과 그동왕의 아들 선과 그리고 김수로왕의 딸 묘견 공주라고 일본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나중에 여왕이 되었을 때는 히미꾸라고 표현하는데요. 이 이야기에 대해서 그 코스를 한번 이번에 이제 답사랑 결과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영상과 더불어 관련된 내용을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고자 하는 장소는 구마모토 현의 야츠시로시 이 부분입니다. 이쪽에 있는 묘견궁입니다. 여기는 이제 임성태자 관련된 이제 그런 유적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따로 분리를 해가지고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고요. 오늘은 이제 묘견궁에 대해서, 자, 가야에서 출발했던 김선과 그리고 이제 고목격이죠. 보면 고모, 바로 이제 김수로왕의 딸 공주와 그 일본 열도 개척 과정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쪽의 영상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김수로 가야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기억하신다면 바로 구지봉하고 이제 거북을 기억하셔야 되겠죠. 은하사에 가보시면 이제 저렇게 머리가 3개인 거북을 만들어 놨습니다. 머리가 3개라는 것은 뭐 기형이다 변형이다는 것보다는 원래 이제 이 문화 속에는 상징성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문화에서는 삼신문화, 칠성문화가 대단히 강조되기 때문에 가락국길 앞부분도 보시면 3과 7에 대한 내용, 천부경에 관련된 내용이 언급되면서 가야 역사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에서 구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제 거북구자이기 때문에 이 거북의 이제 비밀, 물론 이제 우리가 말한다면 우리 웅족은 곰을 토템으로 했고 보면요, 이제 김수로 가야는 이제 말 그대로 여기는 곰, 이제 아마 이제 뭐 여러 가지 문화권에서 본다면 자기들 세계에서는 이제 거북으로서 이제 이렇게 상징성을 둔 그런 종족인데, 보면요, 뭐 역사의 연대성은 여러분들 보시면 다른 유튜브에 다 이야기된 것처럼 바로 이제 후한이 들었을 때 바로 왕망의 신나라가 망하고 그 신나라를 건국하게 만든 이제 세력들이 뭐냐면 바로 이제 휴도왕의 아들 김씨들이 이제 한무제 때 그때부터 한나라의 자리를 잡으면서 거대 세력으로 자라나 나중에 신나라까지 이제 만들 수 있는 배경이 되고, 결국은 후한이 들었으면서 이제 쫓겨가지고 한반도 내로 들어서는데요. 이 훈이죠. 보면요, 훈이라는 것은 고조선 계열입니다. 그것은 이제 여러분들 쭉 읽어보시면 흉노의 왕이 누군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쭉 언급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는 여러분들이 한번 공부를 해보시고, 자, 이제 구지봉과 거북의 역사를 기억하시면서 이것이 일본 열도로 갔을 때 그대로 연결된 고리, 이걸 이제 우리는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저번에 말씀드렸던 구지오로 신사를 말씀드렸습니다. 일본의 이제 큐슈에 바로 이제 구지봉 신사를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렸고, 자, 이제 일본에서는 이제 여러분들 보시면 이제 왼쪽에 보시면 묘견이라 해가지고 묘견 공주라 해가지고 거북이를 타고 온 여인인데 손에 칼을 쥐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것은 뭘 뜻하는 겁니까? 이제 무장의 세력이죠. 보면요, 무장의 세력이고, 저때 이제 일본 열도 시대적 배경을 이야기한다면 우리나라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하고 일본 열도 배경을 본다면 일본은 그때는 통일국가가 없었고 백예의 왜가 어떻습니까? 난립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역사 속에 왜가 많이 등장하는데 어떤 왜인지를 모릅니다. 왜냐하면 통일왕조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왜에 대해서 연구하는 분들이 항상 주의하셔야 될 것은 왜의 기록이 많은데 그 왜가 어떤 것이냐. 여러분들, 그 왜는 통일된 왜가 아니기 때문에 어느 세력을 보느냐가 중요합니다. 결국은 이제 일본 역사에서 본다면 야마토 정권이 나오면서 이제 왜가 어떻습니까? 하나하나 통합되고, 그 전에 일본 열도 큐슈 지역의 통일 왕조를 그 외의 세력을 묶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일본에서는 정사에 이야기하는 오른쪽에 보시는 히미코라는 여인입니다. 히미코라는 여인이 이제 큐슈의 그 수많은 외에 어떻습니까? 외의 세력을 규합을 해가지고 들어가는데, 나중에 이제 일본 서기에서는 이제 그것이 큐슈에서 이제 나갔다 하면 자기들 정통성 문제가 천황가의 정통성이 생기기 때문에 신공황후라는 가공의 인물을 잡아 넣어가지고 마치 이제 일본 본토에서 어떻습니까? 나간 인물처럼 이제 해가지고 지금도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학계에서 서로 일본 학계 내에서도 히미코냐 신공황후냐
그것이 방향은 뭐냐, 큐슈냐, 아니면 어떻습니까? 일본 열도의 지금 중심이냐, 이걸 가지고 지금도 대학 간에 치열하게 지금 논쟁을 하고 있는 데가 일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오늘 묘견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거북을 타고 왔고 손에 칼을 쥐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름을 묘견이라고 원래 이름이 있었을 건데 왜 묘견이라고 붙였을까? 묘견은 여러분들 아시죠? 바로 북극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 한편에서는 북극성의 이제 옆에 어떻습니까? 옆에 있는 북두칠성을 연결해 가지고 결국은 뭐냐면 묘견 표살로까지 이제 보살로까지 일본에서는 지금 이제 신앙의 대상이 됐는데 왜 묘견이라 불렀을까? 말 그대로 묘견은 어떻습니까? 북극성이라는 것은, 북두칠성이라는 것은 이 천문에서는 옛날 문화 속에는 어떤 중심 센터를 이야기하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일본 역사의 중심, 이제 시조격이라 할 수 있는 중심이 뭐냐? 바로 묘견이라는 그 의미로서 호칭을, 묘견이라는 호칭을 써가지고 왔는데, 결국은 이제 역사에서는 이 인물이 이 통일왕조를 만들면서 히미코라는 이름을 썼다. 비미오라고 이제 말을 하는데, 히미코죠 보면요. 큐슈에 야마대국을 세웠다고 됩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자, 히미코가 손에 쥔 것이 뭐입니까, 여러분들? 파형동기입니다. 저 파형동기는 뭐 소라다, 별의별 이야기 많아가지고, 저 파형동기는 원래 이번 열도 내에 아주 고유한 이렇게 청동기 문화 이런 쪽으로 쭉 이야기를 해왔는데, 저 파형동기에 어떻습니까? 그 뿌리라 말할 수 있는 것이 김해 대성동 고분에서 발굴되면서 일본이 발칵 뒤집혔죠. 일본 열도에서는 많은 종류의 파형동기가 이제 번져나갔죠, 보면요. 막 나왔는데, 그 파형동기의 뿌리가 어디 될까? 바로 이제 김해 어떻습니까? 문화인데, 지금 저것을 우리나라 학계에서, 한일학계에서는 뭘 하느냐? 저것도 외계로 살짝 돌려놓습니다. 외계에서 외로 어떻습니까? 온 거라고. 지금 이제 철기 문화도 어떻습니까? 5세기 중후반에 외에서 가야로 수출했다고 이런 정신 나간 짓거리를 하는 학계가 우리나라 학계하고 일본 학계입니다. 결국은 뭐냐면 외의 세력을 한반도 안으로 끌고 들어오려는 그런 목적이죠. 외가 여기서 나갔다고 외의 뿌리를 한반도에서 쓰면 잡고 어떻습니까? 그 외가 일본 열도를 만들었다고 해버리면 괜찮은데 그들 세계에서는 그게 용납이 안 되니까 어때요? 일본의 외가 한반도에 들어왔다. 영산강 쪽에 들어왔다. 이렇게 지금 논리를 꾸미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민운동을 하시는 분들은 이 역사적 고고학이라는 이런 상식에 대해서 반드시 아셔야 되고요. 자, 파형동기라든지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그리고 이제 일본의 뿌리, 히미코의 이렇게 말 그대로 원래 전신이라 할 수 있는 이 여러분들 누구냐? 묘견에 대해서 여러분들 묘견 공주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저번에 이제 유튜브에 보시면 김해 초선대 나오죠. 선이, 거등왕의 아들 선이, 김선이죠. 선이 이제, 신녀하고 떠났다. 신녀라고 하는데 그 신녀는 바로 김수로왕의 딸이죠. 두 사람이 뭐냐면 그냥 가야가 싫어요 하면서 떠난 것이 아니라 가야에서 명을 줘가지고 열도 개척의 명을 받고 김수로왕의 공주하고 딸하고 어떻습니까? 바로 거등왕의 아들 선이 바로 큐슈로 건너갑니다. 그때 이제 건너갔던 무리에 대해서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또 철기 문화를 가지고 무장을 해가지고 일본 열도, 외 열도로 들어가죠 보면요. 이것이 이제 여러분들 저번에 소개했던 초선대입니다. 초선대, 김해의 초선대. 아직까지도 이제 옛날에 그 방점 잘못 때문에 김성견이라고 알고 있는 분이 있는데 아직까지 그 고쳐야 됩니다. 왜냐하면 한자에서는 방점 잘 찍어야 됩니다. 방점을 잘 찍어가지고 바로 선이 어떻습니까? 신녀와 떠났지 성견이 없습니다. 성견이라는 인물은 없습니다. 자, 선이 신녀와 더불어 말 그대로 이 양반이 바로 묘견공주라고 하고 나중에 히미코라고 불리는 인물이 신녀인데 신자를 붙인 이유가 뭐냐? 대단히 영성이 뛰어나다는 겁니다. 말 그대로 우리 지금 현대로 본다면 어때요? 사람의 마음을 볼 줄 알고 신을 볼 수 있는 그런 아주 샤머니즘에 말한다면 어떻습니까? 대단히 영성이 뛰어난 그런 이제 김수로의 공주가 있었는가, 딸 중에 그런 딸이 있었는가 봅니다. 그래서 그 신녀와 더불어 구름을 타고, 이거는 뭐냐면 구름보다는 어때? 배 타고 간 거죠 보면요. 그래서 거등왕이 자기 아들 선이 왜 열도 개척의 길로 가다 보니까 어때요? 자기 아들이 보고 싶어서 이 바위에 올라와가지고 자기 아들을 보르면서 그 모습을 어떻습니까? 바위에 새겨놓은 것이 지금 초선대의 보살의 모습이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가야 역사를 엉망으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것이 뭐 후대에 뭡니까 보면 무슨 보살이 되는데 역사로 본다면 그거는 가야 불교의 어떻습니까? 보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을 선을 불렀대 가지고 초선대라고 했는데 나중에 저것이 왜곡돼 가지고
여러분들 뭡니까? 뭐 그 현인을 불었다는 데는 저기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기서 어떻습니까? 아버지가 아들이 떠나가지고 아들이 보고 싶어서 왔는데 무슨 신선을 불어넣고 띵까띵까 하면서 저기다 바둑을 두겠습니까? 그죠?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해가지고 지금 간판을 붙여놨는데 김해에서 빨리 뜯어 건쳐야 됩니다. 위지 외인전에서는 뭐냐면 이 큐슈의 어떻습니까? 한 인물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바로 언제 큐슈의 초기 통일 왕조를 만든 인물이 바로 비미호, 바로 비미꼬였다. 그녀는 귀신의 도를 섬기다. 이거는 뭐냐면 뭐죠 보면요, 대단히 이제 영성이 뛰어난 그런 이제 원래 우리 민족을 만다면 신교를 받던 인물이라 볼 수 있겠죠. 자, 능히 무리를 현혹해 했다. 무리를 현혹해 하려면 어떻습니까? 리더십이 있어야 되겠죠. 리더십이 있어야 사람을 묶어서 조직을 만들어가지고 판을 만들 수가 있죠. 그래서 자, 나이가 들어서도 지합이 없이 결혼을 안 하고 남자 동생, 바로 이 남자 동생이 바로 거동왕의 아들 선이었습니다. 옆에서 국사를 도왔다. 이것이 정사의 기록이죠. 정사에 우리나라에도 힘있고가 기록이 되어 있고 위지 외인전에도 힘있고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보시는 화면이 바로 구마모토 현의 바로 묘견궁입니다. 야츠시로시에 야츠시로 신사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직접 가보시면 바로 이제 묘견이죠. 보면요, 8대 신사라고 되어 있는데 저기에 어떻습니까? 살고 있는 사람들이 뭘 하느냐, 여기에 어떤 세력이 와서 이 문화를 만들었는지 그 문화에 대해서 흔적을 지금도 지우지 않고 남겨놓고 있습니다. 바로 뭐냐, 자, 이게 보시면 이쪽 사람들은 뭐냐면 하동이라 물하자에 여러분들 어린이 동자잖아요. 동을 하동이라 쓰는데 읽을 때는 뭐냐, 가라빠라 합니다. 가라빠라 해가지고 고대 저쪽에 왔던 세력이 뭐냐면 가라에서 왔다 해가지고 가라빠라는 용어가 어떻습니까? 하동으로 남아있고요.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가야 세력이 왔다는 비석이 어떻습니까? 저기에 있습니다. 지금 하나 더 있는데 그거는 이제 요즘은 최근에 이제 거의 가서 찍어야 되는데 잘 이제 요즘 유적이 많이 이제 없어지기 때문에 그런 기록이 사라져 가고 있는데 저기에 여러분들 보시면 가라빠 도레비가 나오죠. 자, 저는 이종기 선생님이 직접 옛날에 가서 다 찍어가지고 국내에 알린 겁니다. 저기에 뭐가 나오느냐, 바로 경상도 사투리 오래오래 데라이다 하면서 그 내용이 저기에 언어가 새겨져 있고요. 물론 저기서 데라이다는 지금 쓰지 않는 용어입니다. 지금의 경상도에는 쓰지 않고 있는데 경상도 사투리가 저 바위에 새겨져 있는데 그게 읽으면 뭐냐, 오래오래 데라이다라는 문구가 있고요. 저 문구와 배석에는 뭐냐면 바로 저 비석이 서 있는 뒤를 보시면 어떻습니까? 강이죠. 강을 타고 이제 쭉 바다를 건너서 강을 타고 저쪽까지 가야인 들어왔는데 3,000명이 왔다는 겁니다. 그러면 묘견공주하고 김선이라는 왕자가 몇 명을 데리고요, 철기로 무장한 3,000명의 무리를 이끌고 저기 와서 어떻습니까? 자리를 잡았다는 겁니다. 자, 이런 이제 문화의 흔적이 있는데 가면 갈수록 지워지겠죠. 빨리 우리가 많이 확보해 놔놓고 저기에 대해서 많이 알려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김해 초선대부터 해가지고 지금 큐슈하고 일본 열도 중심에 묘견, 자, 묘견 공주를 모시는 신사 그리고 관련된 지명이 남아있는 곳입니다. 여러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자, 큐슈의 중부에 많이 몰려있죠. 결국은 뭐냐면 대마도를 건너서 김해에서 대마도를 건너서 큐슈의 상우에 북부에서 상륙했다가 결국은 뭐냐면 밑에 중부에서 어떻습니까? 8대 신사가 저기 있죠. 저기에 3,000명이 어떻습니까? 가야인들이 와서 정착하면서 그러면서 영향력을 떨친 지역이 뭐냐? 바로 지금의 일본의 어떻습니까? 중심지까지 묘견의 문화, 이 가야 문화가 떨쳤다는 겁니다. 저 루트에서는 반드시 뭐가 나오겠습니까? 가야의 유적이 나와야 되겠죠. 가야의 톡이라든지 바로 어떻습니까? 가야의 청동기라든지 척이라든지 이런 것이 반드시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학자들이 어떻게 돌려대느냐? 아, 저기는 가야 무덤이 없다. 가야 무덤이 없다. 무덤의 형식이 일본의 일도 형식이다. 이런 개소리를 하고 자빠졌습니다. 누군지는 여러분 아시죠? 중요한 거는 뭐냐? 어느 지역으로 가면 무덤의 형식은 바뀔 수가 있죠. 보면요. 근데 바뀔 수 없는 거는 뭐죠? 그 무덤의 주장자 어떻습니까? 피장자가 가지고 있던 그 유물이 어느 시대인지 어디서 어디입니까? 본이 어디서 나왔는지를 증명해 줄 수 있는 유물이 거기 있는데 유물 이야기는 절대로 하지 않고 어떻습니까? 아, 가야의 무덤이 일본 열도에 없다. 이런 개소리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학자들이. 근데 나오는 유물은 뭐죠? 옛날에 고조선 유물, 가야 유물이 쫙 깔려 있습니다.
그런데도 어때요? 가야가 얼마만큼 영향을 미치고 차라리 임나 1본부 위치고 우리나라의 전라도 경상도에 임나 지명 붙일 그런 정신이 있다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오늘 지도 보십시오. 저거 가지고 저 지도만 가지고도 어때요? 일본이 어떻습니까? 초기 가야 나라였다는 걸 충분하게 주장할 수 있는 근거도 있는데 요런 소리는 절대로 안 하고 어때요? 오늘도 내일도 뭐라고 했다? 임나 1본부, 일본식의 임나 1본부 지명을 어디다가 경상도에 어디다가 부산에 붙일까 김해에 붙일까 전라도에 붙일까 요거 고민하는 인간들이 지금 우리나라 가야학자들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국록을 타먹고 있습니다. 연구비를 받아 처먹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이런 추세 가야의 초기 문화만 보더라도 어때요? 일본 열도에 얼마만큼 가야가 영향력을 미쳤는지 여러분들 오늘 두 눈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본격적인 이제 묘견 공주에 관련된 영상을 보실 건데요. 자, 여러분들 보시면서 생각을 많이 하시고 또한 여러분들 더 나은 유튜브를 제작하셔가지고 많은 분들에게 공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제 여러분 소개 브리핑은 여기까지 하고요. 자, 그 신사에 대해서 그날 당일 너무 비가 많이 와가지고 비가 잠시 멈춘 사이에 묘견궁을 둘러본 내용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장면은 임성태자를 모시고 있는 신사를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본 가기가 어려우니까요. 여러분들 뭐 역사 코스를 잡아간다면 이제 요즘 이제 제 유튜브가 많이 나가니까 제 유튜브를 보고 가야 강연하는 분들이 엄청나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가야 답사까지 일본 답사까지 가는 분들이 대단히 많이 생겼습니다. 그는 뭐냐면 저는 참 기쁘게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저보다 나은 유튜브를 계속 만들어내고 직접 또 답사를 가서 어떻습니까? 그 영상을 우리 국민들한테 계속 공유해 주니까 얼마나 고마워요. 그래야만 가야 역사가 우리 국민들에게 알려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영상 유튜브를 꼭 보시고요. 유튜브 보시면서 여러분 시간 나시는 대로 된다면 일본에 직접 가셔가지고 가야 우리 고구려 백제 신라의 유적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답사하는 그런 시간을 이제 가지시기 바랍니다. 대마도도 반드시 이제 이번에 이제 시간이 되신다면 가셔가지고 대마도 유적지도 한번 보시고 자 이제 여러분들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저는 지금 이제 차를 세우고 걸어가는 길입니다. 묘견궁을 보기 위해서 걸어가고 있는데 비가 계속 이제 내리고 저때 여러분들 이제 규슈에 엄청나게 비가 내려가지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생길 때입니다. 물이 범람하는 그런 시기였는데 자 이제 쭉 이제 묘견궁을 찾아가는 그런 여러분들 모습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이제 현장에 가보시면 좀 이제 색다르게 느낄 거예요. 그렇게 크게 이제 묘견궁에 대해서는 뭐 이게 뭐 유명하게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건 아닙니다. 이제 쭉 답사하는 코스에서 이제 가봤는데요. 자, 이제 이게 내리면 여러분들 따라가는 길입니다. 국도 길이고요. 그 국도 옆에 여러분들 이제 보시면 묘견궁이 있습니다. 저 뒤쪽에 이제 산에 보시면 산 중턱에 이제 임성태자를 모시는 또 신사가 있고요. 자, 여러분들 입구 모습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제 비가 많이 온 모습이고요. 다행히 저때 약간 이제 비가 그쳐져가지고 그래도 영상을 저렇게 찍을 수가 있었습니다. 자, 들어가는 입구 이제 신사는 뭐 깨끗하게 꾸며졌고요. 옛날 모습 많이 이제 바꿨죠 보면요. 저 이제 왼쪽 기와 건물 보시면 중간에 위에 꼭대기 보시면 도깨비가 보일 겁니다. 도깨비, 이 도깨비 문화가 뭔지 이런 것은 이제 우리 민족의 문화를 잘할 때, 사심도와 더불어 왜 도깨비가 등장하느냐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제 그 삼신 오제분기라든 이런 것을 여러분들 꼭 공부를 해보시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제가 저 도깨비 영상, 도깨비 저 이쪽에 보이죠? 비가 지금 많이 와가지고 크로즈 못하고 이렇게 여러분들 지나가면서 쭉 영상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사람은 뭐 거의 비가 왔기 때문에 그런지 사람은 이제 여기 궁을 찾는 사람은 거의 그날 없었습니다. 이제 지키는 사람이 있고 해가지고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쭉 비 오는 사이에 저렇게 영상 찍으면서 역사의 흔적을 남겨왔는데 지금 보시면 이제 고구려 개갈 모습이 저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신사의 규모는 큰 규모가 아니고요. 여기가 이제 말 그대로 이제 묘견공주가 자리 잡으면서 규슈를 건너와가지고 저 위쪽부터 천천히 내려와가 여기서 3,000명의 무리가 배에서 내려가지고 본격적인 이제 열도 개척의 길로 들어섰다는 그런 쪽에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여기 이제 안내문이 있고요. 8대 신사라 해가지고
자, 저렇게 안나무늬 쪽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보시면 이제 묘견공주가 타고 왔다는 이 가야의 이제 거북이가 이제 해가지고 묘견제라고 해가 지금도 큰 지역의 축제, 맛집으로서 지금 하고 있는데, 참 안타까운 것은 나중에 보시면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묘견공주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자, 일본에서 어떻게 설명하려고 살 돌리고 있는지, 지금 일본의 뭐 양심 있는 학자들은 그 묘견공주 히미코는 한반도에서 건너온 도레인이다. 누구나 옛날에 다 했죠. 지금은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학자분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 때문에 가면 갈수록 가야의 색채를 좀 없애고 있는 그런 과정인데요. 자, 비가 많이 왔기 때문에 신사 안을 쭉 보면서 여러분들 빗물 좀 받아놨습니다. 자, 여기 이제 신사 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도 이제 가야, 여기는 이제 고구려 개 모습이 쭉 되어 있고, 개 그려놓고요. 여기에, 저기가 이제, 묘근궁이라고 이제, 여러분들 붙여놓은 데고, 자, 저기 궁의 전체적인 모습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묘근공주에 대한 설명을 쭉 이제 유래가 나는데, 나중에 보면 참 배꼽 잡습니다. 이 묘견공주가 중국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참 중국에서 온 것처럼 다 설명문이 붙어 있어가지고 참 충격을 금할 수가 없었는데, 지금 일본은 이제 한반도의 색채를 다 지우고 대부분 문화를 중국에서 왔다는 식으로 많이 지금 이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자꾸 갈수록 이제 한반도의 인연은 어떻습니까? 현재 언어에서 보면 우리 한반도 사람들이 와서 다 이제 이 문화를 같이 이제 만들기 때문에 같은 형제 문화인데, 가면 갈수록 이것을 지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그 축제 맞들이 때 쓰는 그 거북이 모양 여러분들 지금 보이죠? 자, 저게 거북이 모양이 쭉 이게 안에 저기 보관되어 있습니다. 맞들이 할 때 넣어가지고 이제 축제 한다는 겁니다. 관련된 설명을 쭉 해놨고요. 자, 여기에 보시면 이제 거북이 모양을 저리 만들어 놓고 설명문이 뭐냐면 중국에서 왔다는 식으로 이렇게 해놨습니다. 중국이라고. 참 가야에서 중국으로 역사를 지금 바꾸고 있습니다. 가야에서. 저런 모습을 보면 이제 씁쓸하고 가야의 흔적을 많이 지워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현장에 가보시면 많이 느낄 수가 있고요. 성스러운 북극성, 북극성, 자, 이제 그 묘견공주에 대해서 해설문 여러분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조예요. 천무천왕 백공 9년, 서력 680년, 요견씨는 신전을 가지고 목심 아니에요? 이건 이름이거든요. 목심, 수장, 북도. 그러니까 눈이 깊고 손이 길고 발이 빠른 새 신으로 변화하여 전당사의 기항지, 명주, 지금의 영파, 역진, 영파의 진, 로부터 귀사, 현무의 현무로 변해서 다인 것 같은데. 앞자에다 말맞자라고 쓰면 뭐라고 그래요? 하여가. 우릴카. 그럼 현무를 부려서라고 읽어야겠네. 현무를 부려서, 당국 팔대향, 여기 야트시로죠. 팔천, 무슨 촌, 여기에, 이 지역의 언덕에, 진, 여기, 나루에 매주하였다. 그러니까 여기 나루에 왔다는 거죠. 요경궁, 상궁의 창건, 현무천왕, 연력 14년, 795년, 을해, 국사,
히노쿠마, 낙가낙원. 낙가낙원이라는 건 이거 직이거든요. 중낙원의 이것을 창건하였다. 그러니까 795년에 국사 히노쿠마. 히노쿠마가 뭐냐면 해의 곰이란 뜻이에요. 해의 곰이라 해서 이거 아스카에 가면은 일본 서기에 나오는 처음 도레인이 히노쿠마를 쓰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백기에서 왔다 그러는데 어쨌든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그 뒤에서 산에 옆에 지었다. 옆에 산하게 상궁을 지었다. 그 위에 있는 상궁을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묘견 중궁사. 중궁사는 이제 옛날에는 큰 신사가 있으면 옆에 항상 절이 있었어요. 같이 일본은 신사하고 절을 같이 모시기 때문에. 그래서 묘견 중궁사가 이조 천황 때 영력 9년 서력으로 1160년에 영진년 2월 28일 종5위의 시고모리 이 지역을 통치하는 하이라노 평정용이래요. 평정용이라는 사람이 또 아까 그 상궁 지은 거기에 그 산기슭에 세웠다. 네, 중궁사를 세웠다. 절을 세웠다. 그 신사는 더 먼저 지었고 나중에 절을 지었다. 요경궁 하궁. 이제 이게 하궁일 텐데 이제 후조 우 천황. 이 천황 시대 때 서력으로 1186년에 영모년 11월 8일 범교 무슨 일이에요? 범교 무슨 일을 지키고 대궁고방이라는 사람이 요견 상궁을 회전향 궁지에 땅에 옮겨서 사궁을 지었다. 얘들은 가야의 공주 거기까지 전혀 소급하지 않고 680년에 시작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일본의 역사가 이제 실질적으로 야마토 외가 확실하게 이제 정립을 하는 거는 이제 환무천황 때고 그 전에 이제 이게 40대 천무천황이잖아요. 항상 좋은 말씀에 나오는 그 천지천황의 아들을 죽이고 삼촌이 이제 왕권을 찬탈했다가는 그 천무천황 때 한무천황. 아니 천무. 천무가 교토에 이제 도우가 사는데 천무천황이 이제 아마테라스 오미카미 천조 대신도 일본에서 이제 조신으로 모시기 시작하고 이제 그런 신인데 그런 천황인데 그 천황 때에 여기에 이 묘견 신이 왔다 이렇게 전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얘네들 얘기하는 대로 보면 이제 백제가 이제 680년이니까 백제가 멸망할 때 왜냐면 저기 가면 인성세자랑 또 연결이 되잖아요. 그런 거랑 또 연결지어서 얘들은 한반도와의 관계를 없애버리고 중국하고 연결을 시키려고 이 첫 구절이 좀 우리한테 의미가 있는 건가요? 그렇죠. 우리한 성스러운 북북일성과 북북실성을 관계한다. 이게 북북성 아니에요? 이거 북북성, 이라고 읽어야 되나? 북북일성. 그거까지는 북북으라고 읽는 게 낫지 않아요? 국제할 때는 그거 일성 빠지잖아요. 아니에요. 국할 때 이렇게 해서 일자 들어가, 극자. 마지막에 여기 글자 크기가 안 맞아서. 한인자가 들어가면 이게 더 벌어져야 되거든. 그게 지금 북북성, 북칠성의 상징이다 이렇게. 근데 저기에도 그 말은 써 있어요. 아까 그 설명서에.